네, 이준석이가 죽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준석이한테는 뭐 이제 간신히 40살 되자마자 대선 후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집단에는 이제 이준석 정치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시작할 때 발 잘못 디뎌서 그걸로 끝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저는 이준석이가 사실은 정치 구력이 15년 가까이 되는 아주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예, 젊은 꼰대죠. 근데 이자가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첫 번째 선거에서 완전히 죽는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제가 좀 안타깝게 며칠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꾹꾹 참아가면서 상황을 기다려 왔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대선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러분한테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이한테 연연해 하지 말자. 이준석이 표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대선 전략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논평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단일화 시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단일화가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어차피 안 될 단일화였다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적절하게 견제하면 된다. 그런 취지의 논평을 저는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이제 이준석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마지막까지 이준석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게 정말 미꾸라지 같은 자예요. 보세요. 어제 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을 갔습니다. 창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구를 거쳐서 올라오는 강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밤늦게 올라왔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각입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김문수 후보가 집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준석이가 있을 것 같은 국회의원 회관으로 갔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으로 갔어요. 이준석이가 뭐 일체 전화도 다 끊어놓고 뭐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의원회관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고 의원회관으로 그냥 간 겁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준석이가 김문수 후보가 올 것 같은 아마 조짐이나 징후를 미리 알았을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움직이는 게 어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국회의원회관에 내내 있다가 김문수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이가 없는 그 국회회관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받지 않는다. 오늘은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본투표 때까지는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나면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뭉치자. 방탄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김문수의 진심과 이준석이의 얄팍한 잔머리가 교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인재 전 장관이 그 고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인재 장관하고는 이인재 장관이 노동부 장관을 하고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부터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인재의 정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로 정말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인재가 97년 대선에 따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결국 대세론을 구가하던 이회창이 김대중이한테 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인재가 결국 김대중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마무리할 무렵에 대선에 나가죠. 그때도 이인재 대세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결국 이인재가 노무현이한테 힘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노무현이 쪽에 김대중 핵심 측근 동교동계가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용당할 만큼 당하고 마지막에 팽당했습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자유파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고문으로 있습니다만, 이 이인재 깜짝 놀랄 만큼 젊은 후보의 이 파란 많은 정치 행보는 그 첫 발자국을 잘못 디딘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이 이준석의 얄팍한 이 잔머리 정치가 이준석이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강펀치의 강영석 변호사는 정말 하기 어려운 자기 얘기까지 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서 0.9%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은혜가 지잖아요. 김동연이가 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강영석이 지지율은 꽤 나왔거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표가 쭉 빠져서 결국은 1%도 안 되더라. 근데 그 1%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김동연이가 되는 바람에 자기는 정말 역적이 됐다. 이준석이 강용석보다 나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강용석은 그래도 자기 사례를 들어서라도 이준석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충고할 정도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날짜로 이준석이는 끝났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거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본투표 전까지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려고 할 거고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진심을 다 하겠지만, 정치평론가인 저는 김문수의 진심은 진심이지만 이준석이는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